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대구 경북 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의 마지막 날 저녁, 문경시의 한 육가공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구조 작업을 펼치던 2명의 소방관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동료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던 20대와 30대의 젊은 청년들로 국민적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가슴 아팠던 순직 사고를 서희동 기자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불에 탄 건물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무너져 내렸고 골조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문경시 신기동의 한 육가공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4층 건물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건 올해 초였던 지난 1월 31일 저녁 7시 47분쯤. 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건물이 무너졌고 화재 진압을 펼치던 소방대원 2명이 고립돼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은 2019년 임용 후 지난해 구조대에 자원한 김수강 소방교와 특전사 출신으로 지난 2022년 경력 경쟁 채용으로 임용된 박수훈 소방사입니다. 김 소방교는 27살, 박 소방사는 35살인 젊은 나이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실종된 문경과 예천 지역의 실종자 수색에도 참여했던 두 대원은 늘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큰 신망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분 다 같은 팀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먼저 항상 웃고 계셨거든요.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더 좋게 만들려고 먼저 장난도 많이 치고 힘든 거는 형이니까 먼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하는 분이었고 항상 본인이 더 고생하면서 훈련하고 있는데 저한테 먼저 고생 많으시다고 항상 먼저 말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순직 소방관들의 빈소가 마련된 문경 장례식장에는 동료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경북도청과 문경, 구미, 상주 소방서, 소방청에 차려진 분향소에도 고인들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월 3일 경북도청장으로 진행된 순직 소방관들의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해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두 소방관에게는 1계급 특징과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고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소방청과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 결과 튀김기에 설치된 온도 제어기 고장으로 식용유에 불이 붙은 것이 화재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잦은 오작동을 이유로 경종을 강제 정지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방관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안전장구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화재 및 붕괴, 지진, 폭발 등 재난 현장은 인적, 기계적, 환경적, 기상 여건 등에 의해 실시간대로 변화무쌍하게 전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확보와 관련된 현장 정보 획득 및 분석 능력, 위험 예측과 상황 판단 능력 배양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소방청은 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관소 위주로 소방 인력을 재배치하고 소방대원 안전이 주요 요소로 고려되도록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를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대구 동구에서는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행정의 대처도 논란이 됐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여성이 허리에 줄을 감고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금호강 수위가 올라가며 강물이 둑을 넘어 인근 가게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주민들은 지갑도 휴대전화도 챙기지 못한 채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마음 놓고 안 치우고 있었지. 그걸 갑자기 실이 불어가지고 소방관 와가지고 줄 내가지고 잡아 그거 입고 거기서 입고 그러려고 했지. 지난 7월 10일 대구 금호강 인근 동촌유원지 일대
전날부터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수위가 높아진 금호강이 범람하며 저지대 식당들 상당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주민이 넘친 강물에 고립되는가 하면 식당 건물의 절반 가까이가 물에 잠겼고 물이 조금씩 빠진 후 다시 가게를 찾았을 땐 식탁과 의자, 가전도구 모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정도의 피해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사 주민도 더 갔죠. 더 갔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났어요. 매미 때가 물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이 처음이다. 장사하는 사람은 냉장고가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거기 물건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 물건 하나도 못 건진다 아닙니까? 장사도 이러면 못 하잖아요.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행정의 대처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구청의 안내가 미흡해 피해가 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금호강 주변 분들 높은 데 지대로 올리라든지 몇 시쯤 돼가 물이 도착할 것다 이런 거 평상시에는 그런 게 다 있었는데 어제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동구청은 금호강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수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한 뒤 사전 대피를 안내하고 통제를 했다는 입장. 이날 오전 10시 46분을 시작으로 총 16번에 걸쳐 대피 방송을 했던 겁니다. 선제적으로 좀 빨리 홍수주의보를 보냈는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거를 대피를 시켜야 되는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랐던 올 여름. 금호강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계기로 동구청은 제방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올해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산림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경북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더 이상 확산세를 막기 어려울 정도로 방제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나무 주사나 훈증 같은 일반적인 방제는 사실상 포기하고 아예 소나무 대신 다른 나무를 심어 숲을 바꾸는 산림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임동면 이마호 주변입니다. 군데군데 붉게 타들어가고 있는 소나무가 보입니다. 마을 뒷산에도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가 눈에 띕니다. 훈증 더미도 띄엄띄엄 놓여 있습니다. 도로 사면을 따라 빽빽했던 소나무는 듬성듬성 잘려나가 그루터기만 남았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주변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1m 반경 내에 소나무 10여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돼 모두 잘려나갔습니다.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은 끄집어내서 이제 파쇄를 해서 이거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훈증포를 덮어서 이제 훈증 방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 나무 주사를 하는 방법 그런 게 있습니다. 방제 구역은 다 베서 이제 다른 나무를 심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고 있죠. 최근 5년간 경북 도내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34만 그루였던 감염목이 올해 73만 그루로 늘었습니다. 안동 등 경북 5개 시군은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5년 전보단 아주 심해졌습니다. 금년에는 완전히 아주 벌겋게 거의 80~90%가 다 물들었어요. 산림청은 특별 방제 구역으로 분류돼 집단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종 전환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저희가 한 그루 한 그루 방제를 하기에는 너무 좀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재선충 피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이외에 더 좋은 수종으로 산주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더 좋은 수종으로 하루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림청은 수종 전환 시 대체 수목 조림 비용과 파쇄, 대용량 훈증 등 방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산주의 인식 개선을 통해 수종 전환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임청각은 건축한 지 500년이 넘는 오래된 고택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기도 합니다. 1942년 일제가 놓은 철도로 건물이 헐려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80년이 지나 현재는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웅두 촬영기자가 독립운동의 산실, 임청각의 역사를 되짚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석수 선생은 안동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흑동학교를 세우고 만주로 독립운동하러 가셨습니다. 1932년에 만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나라가 독립되기 전에는 내 유고를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독립되면 유지에 싸서라도 조상 발치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임청각은 단순히 어떤 집이 아니라 역사 교훈이 담겨 있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버렸던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살았던 그런 집이었다는 점에서 교훈적이고 우리 아주 어떤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원이 되면은 나라 위한 희생은 나라에서 끝까지 지켜준다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는 장소가 될 것이고요. 이 장소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애국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캠페인에서 176억 7천만 원을 모금할 계획인데요. 첫 기부에는 경북농협과 IM뱅크,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기관이 참여했고, 개인으로는 이진복, 사랑의 열매 경북도 단장과 경북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들이 동참했습니다. 모아진 성금은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소외 이웃과 복지시설 등에 전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캠페인에서는 195억 원을 모금해 목표액인 164억 원 대비 118%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